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2회차 20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 20문제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실제 출제됐던 문제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문제가 비공개지만 가답안을 토대로 제가 임의로 단답형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을 좀 더 추가해서 실제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험 본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차이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샵 include stdio.h 이거는 다 뜻 아시죠? 네, 말 그대로 printf나 scanf 함수 같은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input output 헤더 파일을 선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진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3개를 선언을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씩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A라는 값은 8로 저장을 했고요. B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했고, C는 그냥 선언만 해놨지 아직 초기화는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네, 그 다음 주 보니까 if 함수가 나왔어요. 자, 이게 좀 연산자가 지금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 칸씩 띄고요. 자, 중괄호를 저는 하나씩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A 플러스가 B 빼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이 성립을 하면 이 중괄호 영역 구간을 수행을 해라, 이 뜻이죠. 자, 우선 얘를 좀 일단 봐야 되는 게 비교식이 맞나 아니냐를 먼저 판별을 해야 되죠. 자, A라고 하는 변수는 현재 얼마입니까? 아까 위에서 8이었는데 얘가 현재 값이 몇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더하기 연산자나 빼기 연산자가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A 플러스는 이거랑 A는 A 플러스 1이랑 같은 표현식이기는 합니다. 네, 같은 표현식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자체에 가지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먼저 증가를 하느냐, 네, 먼저 증가를 하느냐 또는 나중에 증가를 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먼저 증가를 했느냐 아니면 증가를 안 하고 현 상태 유지를 하고 나중에 증가를 하냐. 네, 정확히는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현 상태를 유지하고 나중에 증가를 하느냐. 자, 그래서 뭔 소린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A 변수가 있는데 플러스가 나중에 나왔죠. 얘가 나중에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증가를 현재 이 명령줄 상태에서는 A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현재 값이 뭐다? 8이 된다. 네, 현재는 8입니다. 아직 9가 아니에요. 네,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호 이렇게 비교하겠죠? 자, 그럼 B의 값은 뭔지를 또 따져야 되는데 B라는 변수가 먼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현재 감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 현 상태 유지입니다. 그래서 10을 비교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조건식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이 if문은 수행을 할까요? 안 하겠죠. 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if문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밑으로 가겠죠. else로 빠지겠죠. 자, 그래서 else 부분을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lse 부분부터 일단 먼저 시행을 한다고 보고 여기부터 일단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C는 A 플러스 B를 계산 처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현재 C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 자, C는 현재 아직 아무것도 초기화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C라는 변수가 바로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처리를 지금 한 거죠. 맞죠? A 더하기 B를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여기서는 비교해서 이게 어쨌든 뭐 틀리니까 넘어갔다가 치더라도, 자, 여기로 이렇게 넘어간 시점에서 봤을 때, if가 실행되지 않고 else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A와 B가 그대로 8하고 10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아니, 증가를 했잖아요. 맞잖아요. 비교를 먼저 현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하긴 했지만 조건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다음 줄, 그러니까 여기 진행되는 이 다음 라인 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얘는 증가가 된 상태로 갱신돼 있다 이겁니다. 값이. 그럼 당연히 여기 상태에서 뭘 더한 거예요? 9하고, 왜냐면 A는 하나 증가한 거니까 당연히 8에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그 다음 현재 B라는 값은 10이었지만 감소를 했기 때문에 9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C라는 변수가 여기에는 9 더하기 9를 해서 18이라는 값이 저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C라는 변수는 몇입니까? 18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조건을 이렇게 해서 else 쪽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찍을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있는 거 먼저 찍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printf 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이게 printf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A는 이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A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화면에다 그대로 출력하는 형태니까 A는 이렇게 찍히겠죠. 그 다음 %D라고 하는 포맷 자체가 정수 타입으로 찍으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로 데시멀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시멀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수 형태 값으로 찍으라 이겁니다. 십진수 형태. 그래서 그 데시멀의 줄임말로 %D 정수값 십진수 형태로 찍으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D가 자리 잡았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A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찍어주는 거죠. 이 포맷에 맞게.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변수 값이 현재 보시게 되면 아까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A는 이미 이 단계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A도 9가 되고 B도 9가 된 거죠. 맞죠? 둘 다 9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9가 찍혀 나와야 정상이 되겠죠. A 값을 그대로 출력하면.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갑니다. 또 printf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B라는 값을 실제로 찍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B는 까지는 똑같이 찍죠. 문자열 찍는 거니까요. 자, %D가 포맷이에요. 자, 그럼 %D가 여기도 정수 타입인데 B라는 것을 포맷으로 찍는 거니까 B라는 값은 현재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9가 찍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줄 printf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C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C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역시 데시멀 타입 정수 타입으로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C예요. 그러면 C에 있는 변수 값은 아까 제가 위에 표시해놨죠.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8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9, B는 9, C는 18 형태로 나오면서 강제개행이라고 하는 뉴라인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강제로 엔터키를 눌러서 그 다음 줄내림 효과를 찍은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면 A는 9, 그 다음에 줄내리고 B는 9, 줄내리고 C는 18입니다. 이거 줄내림 안 하고 한 줄로 찍으시게 되면은 그렇게 정답 적으신 분들은 다 틀린 겁니다. 명심하세요. 강제개행 표시 이 백슬래시 n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세 줄로 각각 출력값을 자필로 적어주셔야 정답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알고리즘 문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 코드는 그러면은 실행을 안 한 거죠. 왜냐면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C는 A 빼기 B라는 거는 코드가 적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을 어떻게 된다? 실행을 안 한다.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은 당연히 시행을 안 하게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else 부분만 동작을 했다.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에서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하여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거나 정보를 표시, 해석을 담당하는 거.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예전에 도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운영체제에 보면 커맨드 프롬프트라는 걸 많이 띄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라클 쪽인가요? 오라클 쪽에서는 이걸 이 도스창 우리가 예전 세대분들, 컴퓨터 초창기 세대분들, 이분들은 당연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스 이럽니다. 네, 왜냐하면 도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검은색 바탕화면에 글자만 그냥 잔뜩 뜨는 형태거든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CLI 또는 CUI 뭐는 CLI 구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네, CLI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글자로만 동작하는 운영체제, 텍스트 기반의 운영체제를 우리가 바로 이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도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즘에는 그거죠. 리눅스, 유닉스, 그 다음에 뭐 파이썬. 예. 파이썬도 CLI라고 봐야죠. 왜냐면은 좀 코딩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예, 텍스트 형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쉘입니다. 쉘. 예, 쉘입니다. 왜냐면 명령어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입니다. 이용해서 뭔가 동작을 시키는 거죠. 예, 명령어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죠. 예.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어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됐죠.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단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오라클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거 파워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파이썬인가요? 오라클인가요? 하여튼 파워쉘이라는 그 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번 지금 들어가 볼까요? 오라클 여기 제가 까놓은 게 있으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오라클을 제가 깔아놓은 게 없네요. 아이씨, 저는 깔아놓은 줄 알았는데 없네요.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도 분석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시험에 단글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쉘도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있죠. 자, 엑셀 창에다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쉘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입니다. 해석. 예,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는 거. 명령어 해석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좀 확대를 할게요. 네,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커널입니다. 네, 이 커널이 이게 맞죠? 스펠링?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커널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딱 등장해요. 하드웨어를 자원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커널이 하는 역할이고요. 명령어에 대한 해석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쉘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네, 이 두 가지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 상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 문제 분석 끝났고요. 3번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조직 내의 사용자를 위해서 DB를 구축하거나 설계하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업무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정의어, 그 다음 뭐 데이터 제어어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DB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 진짜 그 문제였어요. 예전에 정보 처리 기능사 개편 전에도 이 DBA는 많이 언급이 됐어요, 사실. 예, 얘는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사실 이제 기능사 개편 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예, DBA는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혹시나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DA라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DBA랑 DA랑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DA가 뭔지 궁금하시면 백과사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DBA와 DA의 차이점 이렇게 치시면은 아주 자세히 뭐 블로그 같은 데에도 그 여러 유저분들이 많이 올려놓은 다양한 그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DBA가 나왔었다고 하니까요. DBA에 관한 것만 일단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본 그 하드웨어 전송 기술을 다룬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높은 수준의 기능의 논리 데이터 구조를 기초로 하는 필수 계층이다. 자, 그럼 벌써 OSI 7계층을 딱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특징의 하드웨어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에 OSI 아키텍처에서 가장 복잡한 계층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물리 계층.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지컬 레이어라고도 하죠. 네, 피지컬 레이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 단어 많이 알고 있어요. 물리 계층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딱딱한 물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계층이 바로 물리 계층입니다. 뭐 가정집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왜 사용하는 무선 랜카드, 뭐 USB형 무선 랜카드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 장치이기 때문에 물리 계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피지컬 레이어, 보통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피지컬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들 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영어 수업 시간 때 왜 체육 과목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체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물리적 신체 작용이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피지컬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PE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피지컬 뭐 에듀케이션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피지컬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리예요, 물리.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뭐 당연히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물리 계층에 대한 설명을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했으니까, 자, 나머지 계층을 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다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걸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그냥 거의 밥 먹듯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술술 튀어나오도록 여러 번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1계층부터 순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얘가 물리계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피지컬이죠. 네,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링크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의미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백과사전 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순서부터 제가 나열할게요. 자, 그럼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트랜스퍼라고도 하고요. 또는 트랜스포트도 됩니다. 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송 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음 계층은 표현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프리젠테이션. 자,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뭐 발표한다. 또는 뭐 이제 뭐 저기 파워포인트 이런 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프리젠테이션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7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앞글자만 따시는 분도 있어요. 물대내전 세표 막 예. 아, 이게 장난 같지만 진짜로 시험장에서 이거 만약에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술술 튀어나오셔야 돼.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를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걸 이제 볼게요. 아까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로 좀 빗대서 얘기하면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기. 그 공유기 자체가 그 랜카드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랜카드. 예전에 외장형 랜카드 같은 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좀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입력해보죠. 자, 우리가 보통 랜카드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초창기 컴퓨터에서는 이걸 많이 장착해서 썼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USB형 랜카드를 많이 쓰죠. 얘가 당연히 요즘 기술이죠. 이것도 아니면 무선 와이파이 USB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랜카드를, 이런 장치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물리장치라고 합니다. 물리장치.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뭐 프레임 단위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링크, 연결 작업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도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하는 거잖아요. 통신. 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낸다. 네, 보낸다 이 뜻입니다. 전송한다. 그 다음에 세션. 우리가 세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쓰죠. 그 왜 여러분들 저기 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로그인 해놓고 그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네이버 로그인 해놓고 한 30분인가 자리 비웠다가 다시 PC 자리로 돌아와서 그 이제 막 뭐 네이버 막 메일을 딱 누르면 이런 문구가 뜨죠. 세션이 만료돼서 세션이 만료돼서 자동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다시 로그인 해주세요.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이 세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되는 기능을 우리가 보통 세션이 만료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말 그대로 어떤 형태로 표현할 거냐 뭐 이 뜻이에요. 뭐 동그라미를 표현할 거냐, 이걸 도형으로 표현할 거냐, 그림으로 표현할 거냐, 글자로 표현할 거냐, 뭐 그런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카카오톡, 뭐 제일 많이 쓰죠. 그다음 뭐 멜론,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다루게 되겠죠. 자, 더 정확한 거를 나는 좀 알고 싶다 그러신다면 OSI 7계층을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OSI 7계층 여기 통합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지식백과로도 해서 자세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형태로도 다 있죠. 그래서 물리계층은 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라서 설명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어떤 뭐 기능이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계층은 어떤 기능이 있고, 전송은 뭐가 있고, 세션은 뭐가 있고, 표현은 뭐가 있고, 응용은 뭐가 있다. 아시겠죠? 예,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OSI 7계층은 사실 좀 깊숙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능사 시험에서 워낙에 단골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설명 드릴게요. 자, 위키백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위키백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위키백과에서 OSI 7계층 관련된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히나 이 위에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해요. OSI 7계층에서 역시 또 물어보는 게 각 계층별, 여기 1계층부터 해서 여기 7계층까지 이 프로토콜이 나오거든요. 프로토콜이. 그래서 좀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응용 계층에는 HTTP가 있고, SMTP도 있고, FTP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텔넷도 있구나. 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묻는 문제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뭐, TCP하고 UDP 관련된 거, 단골로 2개 같이 나오죠? 전송 계층에 속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뭐, IPsec, 그 다음에, 뭐 ICMP, IP 프로토콜, ARP, RIP, BGP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저기 필기에서나 사문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언급되는 건데 X.25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저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여기 OSPF가 뭔지도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잘 봐주셔야 돼. 이거를 되게 좀 심화적으로 학습을 하셔가지고 이 프로토콜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검색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좀 용어를 많이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SI 7계층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컴퓨터의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의 이름을 출력하는 데에 쓰인다. 그래서 아까 쉘이라고 그랬죠. 쉘. 이겁니다. 쉘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가 작업 디렉터리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디렉터리 트리 안의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자, 이 명령어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pwd가 되겠습니다. pwd. 자, pwd. 네. 바로 pwd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면은 당연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검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유닉스 pwd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의 줄임말이냐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print the name of working directory. 그래서 뭐 print working directory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작업 중인 디렉터리를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pwd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줄임말 같은 게 되게 많이 쓰이죠. 네, 명령어에서.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알고리즘 실행 결과를 맞추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제일 처음에 위에 두 줄은 뭐 똑같죠. 네, 뭐 메인 함수 진입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변수 선언을 처음에 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저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변수 선언을 했는데, 자, A라는 변수 배열입니다. 배열형 변수로 6칸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51, 275라는 값을 이렇게 집합으로 묶어서 대입을 해줬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여러분 연습란에다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자, 여기에 자, A라는 배열이 있어요. A라는 배열에 6칸 배열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0, 1, 2, 3, 4, 5, 6. 자, 여기가 실제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덱스 자리가 됩니다. 인덱스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네, 인덱스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0번지부터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151, 275가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151, 275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여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인덱스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실제 데이터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i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i 변수를 하나 더 표시를 해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 선언 작업은 이제 끝났고 처리 구간이 들어가겠죠. 자 반복문을 실행하라 그랬어요. 반복문. 자 반복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i는 0부터 출발해서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래서 반복 사이클은 1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 안에 진입을 할 건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조건문을 수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식 if가 나왔냐면 자 i 플러스 1을 한 값을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에요. 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우리가 퍼센트 기호를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해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란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짝수 얘기하는 거죠. 짝수. 우리 왜 홀짝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짝수라고 하는 게 원래 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네, 이런 특징이 있죠. 짝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실제로 이렇게 0이랑 같을 경우에 나머지 값이 그러면은 어떤 처리를 해라 이 뜻이죠. 조건이 성립했을 때 나는 출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 자, 이게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정수 타입으로 찍는데 A의 해당 인덱스 i번지의 값을 데이터 값을 여기에 정수 형태로 찍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없네요. 이건 뭐 그냥 강제 개행이니까. 예, 그냥 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위에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값은 다 넣었어요. 오케이. 자, i라는 변수도 여기다가 제가 선언을 했어요. i라는 변수도 여기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i는 0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에 6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라 그랬죠. 맞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i 뿔뿔. 자, 진입을 했어요. 비교를 합니다. i가 지금 현재 0이죠. 0. i는 0입니다.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여기다 적으면서 할게요. 1이죠. 그럼 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맞죠? 자, 근데 저는 항상 절대 그런 얘기 합니다. 암산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암산은 절대 이 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적으면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편의상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로 이 모드라는 함수를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다가 2를 나눈 나머지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현재 이 값이 1이 됩니다. 나머지 값으로. 그럼 당연히 얘랑 같지가 않죠? 그러면 이 조건을 수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문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i가 하나 증가를 하게 되니까 i의 값은 현재 얼마가 됩니까? 이제 1이 되겠죠. 0번째는 끝났어요. 자, 이제 1이 된 거예요. 자, 아직 여전히 6보다 작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현재 1이니까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럼 2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당연히 나머지 값이 0이 되겠죠. 맞죠? 당연한 얘기죠. 나머지 0이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조건이 같죠. 자, 그러니까 조건이 일치하니까 printf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하나 그랬어요. A의 현재 1번 지방이죠. 그럼 A의 1번 지방이니까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엑셀도 표현해놨잖아요. 여기 있는 거죠. 5. 그럼 5라는 값을 당연히 출력을 하겠네요. 자, 그럼 현재 출력되는 값은 하나가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2가 됐어요. 자, 6보다 작죠? 오케이.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3이 되죠? 자, 그럼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은 당연히 1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죠. 그럼 얘는 수행을 안 하겠죠. 네, 그럼 다시 위로 또 반복문 타고 올라가요. 이번에는 i가 3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6보다 작죠? 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해요. if 함수 맞나요? 자, 이번에는 3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4가 되죠. 자, 그럼 4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은 0이 되겠죠. 일치하니까 안으로 출력을 해야겠죠. 자, 이 경우에는 또 이제 뭐가 출력이 됩니까? 당연히 여기 a의 i번지니까 3번지니까 0, 1, 네, 그 다음에 여기 2, 3 이렇게 카운트 하셔도 되고, 엑셀에서 미리 제가 적어놨죠. 3번지면 여기 데이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증가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4가 됩니다. 여전히 6보다 작죠? 오케이. 안으로 진입합니다. if문 안으로 진입해서 자, 4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5 나누기 2를 하면은 당연히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는 조건이 맞지 않아요. 자, 다시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5가 됩니다. 자, 역시 6보다 작습니다. 안으로 조건 진입하겠죠. 자, 5 더하기 1하면 6이죠. 6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0이랑 같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조건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a의 i번지 값은 현재 a의 5번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얘기한 대로 5번지니까 여기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5가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증가합니다. 6이에요. 자, 이제는 조건이 맞지가 않죠? 반복문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갱 하나 하고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5, 2, 5가 출력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5, 2,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 또 한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쓰는 경우가 이제 뭐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인 연산을 할 때 이걸 특히 쓰거든요. 원래 조인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죠. 뭐 무슨 이너 조인, 뭐 또 뭐 아우터 조인, 레프트 조인, 뭐 이게 막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쓸 때 우리가 이 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빈칸에 들어가는 게 on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정답 인정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뭐 문장은 SQL문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매스 헤더 파일이 좀 추가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매스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이게 그거예요. 말 그대로 뭐 수학 함수 기능. 네, 수학 함수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뭐 무슨 반올림, 그 다음에 거듭 재고, 뭐 아까 뭐 저 얘기했던 건 뭔가요? 뭐가 있나? 하여튼 뭐 등등등. 예, 그런 다양한 것들의 어떤 함수들이 수학 관련된 계산 함수가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죠. 네, 봤더니 상수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자, 상수로 이렇게. 자, 샵 디파인이라는 건 원래 얘는 상수 선언할 때 쓰는 겁니다. 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상수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수 선언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샵 디파인을 쓰는 방법이 있고, 컨스트라고 하는 것도 원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시험장에서 컨스트로 나왔는지 샵 디파인으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샵 디파인으로 그냥 했습니다. 네, 좀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시험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m 언더바 파이라는 이 이름으로 된 3.141592 값을 이렇게 명칭으로 나는 상수화 시켜서 쓰겠다 이 뜻이죠. 네. 상수라는 개념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 함수 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출력. 네,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출력이 뭐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찍혀 있어요. %.ef. 자, 이게 굉장히 또 이제 포맷을 아주 다양한 포맷 형태가 우리가 원래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실수를 원래 찍을 때는 실수 포맷 유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f, %lf.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얘는 말 그대로 플롯입니다. 플롯. 이거 줄임말이 이거예요. 플롯 타입의 형태로 찍어라 이 뜻이거든요. 네, 근데 플롯보다 확장된 것이 바로 우리가 더블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lf는 정확히는 롱 플롯이라 그래서 플롯의 그 원래 크기에서 더 사이즈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은 말로 이제 더블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더블 타입이다, 롱 플롯이다, 이렇게 매칭해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f는 맞는데 여기에 .ef라 찍었죠. 자, .ef.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실수 형태로 출력하되, 예, 실수 형태로 출력하되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소수점 형태로 출력하되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는 자릿수를 찍어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두 자리까지 찍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14까지는 찍혀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3.14까지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알고리즘 문제 분석 하나 끝났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제입니다. 통신 문제인데 네트워크상에서 IP 주소를 물리적 맥 주소라고도 보통 이걸 얘기해요. 물리적 주소를. 여기 좀 제가 적을게요. 맥 주소. 보통 이거를 물리 주소라 그러면은 맥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여기서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는 이더넷 또는 토큰링의 48비트 네트워크 카드 주소를 뜻한다. 자, 1982년에 인터넷 표준 STD 37인 RFP826에 의해서 뭐 정의되었다. 이거는 그냥 규격 번호 넘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ARP 프로토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물리 주소에서 IP 주소로 가는 것이 RARP가 되겠죠. 네, ARP랑 RARP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명령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DDL 명령어. 이게 DLL이 아닌데. 못하았네요. 자, DDL입니다. DDL 명령어 중에서 삭제를 담당하는 키워드가 뭐냐. 자, 이거는 벌써 DDL이라는 거에서 딱 직감을 하신 분들은 이건 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맞추셔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Q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쿼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DDL이 있고요. 그 다음 DML이 있고요. DCL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단어 뜻을 또 알아야죠. 예? 영어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한글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DD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define. 아까 우리 저 define이 상수였죠. 상수. 뭔가 이름을 이렇게 선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definition. 얘랑 같은 말이에요. define도 되고 definition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manipulation입니다. manipulation. 그래서 우리가 조작한다. 그래서 이걸 조작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제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 파트 언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DDL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테이블 표를 다루는 겁니다. 표를 다룬다. 예, 표를 다룬다. 이게 핵심이에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데이터를 다룬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계정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 일종의 테이블 우리가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저장, 그 다음에 뭐 복구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기능을 약간 담당하는 거죠. 보안성을 띠고 있는 게 DCL입니다.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DD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Create, Alter, Drop 이 세 개가 있죠. 일단 이 세 개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혹시나 또 언급이 될 수도 있는 게 트렁케이트, 이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create 생성, 표를 만든다 이 뜻이죠. 그 다음 alter 표를 수정한다. 네, 그 다음에 얘는 표를 삭제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ML 쪽입니다. 여기 트렁케이트도 원래는 이제 얘도 드랍이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표 안에 있는 그 레코드들을 싹 삭제하는 개념이거든요. 일명 표 비우기, 네. 표를 깨끗하게 비우기,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자, DML입니다. 여기는 조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insert,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 delete, 네, 그 다음에 select 이렇게 됩니다. 자, inser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력입니다. 레코드 입력, 네, 레코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pdate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할 때 하는 거고요. delete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뭡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 삭제를 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는 말 그대로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DCL입니다. 제어 파트죠. 그래서 계정을 보통 우리가 이제 권한 설정이나 회수하는 거 이런 기능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grant, revoke, 자, 그 다음에 commit, rollback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grant라고 하는 것은 권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너 계정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며칠간 권한 줄게.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revoke는 반대로 권한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는 겁니다. 자,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기, 뭐 save, 보통 이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내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때, 완료 목적에, 보통 완료한다, 완료 목적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커밋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롤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거,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롤백, 되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SQL 명령어 세 가지 종류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서 얘는 DDL에서 삭제를 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드랍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테이블 삭제가 되는 거죠. 테이블 삭제. 맞죠? DDL이니까 테이블을 다루는 거잖아요. 표를 다루는 거니까 표를 삭제한다. 그래서 드랍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7계층 중에서 응용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만을 뭐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었대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 앞전의 문제에서 OSI 7계층 언급할 때 위키백과 내용을 언급을 했었죠. 꼭 여러분들 그 백과사전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프로토콜 계층이 어디에 무슨 프로토콜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은 HTTP와 FTP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단순 버전 관리 기반의 소프트웨어 운용을 좀 더 포괄적인 학술 분야의 형태로 넓히는 근간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CVS, 뭐 SVN, GIT 등이 사용되는데 회사 내에서 정책 문서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변화와 왜 변경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추후에 동일한 변경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거 변경 요인 사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상관리라고 합니다. 형상관리. 네, 개발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설명을 할까요? 이거? 프로토콜까지는 사실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앞전에도 제가 다른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13번.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정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까 이거 그랜트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리보크가 회수고요. 원상복귀가 롤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 완료. 이거는 이제 커밋이죠. 이런 것들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SQL 언어 종류가 뭐라고요? DCL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벌써 두 문제나 나왔죠? 네. 자, 다음 이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부터 이제 분석 들어갈게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네,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얘네들은 좀 뺄게요. 끝났으니까. 자, 몇 개인지 세어보면 알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죠. 10개의 값들을 이 10칸의 선언된 공간에 하나씩 저장하겠다 이 뜻이죠. 그럼 당연히 뭐 얘는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다가 해가지고 자, 여기부터 실제 뭐 변수가 A라는 변수가 여기 선언이 됐는데 얘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까지 여기까지 했을 때 정확히 10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 칸 너비를 좀 줄일게요. 너무 넓어요. 한 화면에 좀 보여드리려고. 자,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인덱스 자리예요. 여기가 인덱스 자리입니다. 인덱스 번호. 그럼 데이터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네,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나 한번 보죠. 데이터라고 입력할게요. 자, 여기에 0, 1, 2, 3, 4, 5, 6, 7, 8, 9를 그대로 넣었네요. 그럼 또 똑같네. 그러면 인덱스 위치랑 똑같네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장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네, i 변수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i는 9부터 0까지 일씩 감소를 하는 반복문을 수행해라 라고 지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i 변수 선언하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이제 돌릴 건데 안에서는 뭘 반복시킬 거냐라고 봤더니 여기 if문을 반복해서 매 반복 사이클마다 비교를 해라 라고 지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만약에 1이랑 같을 경우,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홀수 값이 되겠네요. 홀수 값을 따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값이 1이랑 같으면 어떤 걸 처리하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를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위의 조건이 성립을 안 하면 별을 찍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네요. 네, 여기에 별을 찍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 좀 맞출게요. 네, 이렇게 자, 맞추겠습니다. 별을 찍으라 그랬고요. 자, 그다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얘는 뭐 어차피 자동 개행 해놓은 거니까 마지막에 이거 들어가겠죠.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선언이 됐고요. i를 9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현재 i의 값은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i는 0이랑 같을 때까지 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0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을 하겠죠. 자, A의 i번째니까 현재 A의 9번지가 되겠네요. A의 9번지 값은 9가 되겠죠. 그러면은 9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당연히 얘는 홀수 값이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 9번지 값이니까 9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출력 화면에서는 당연히 9가 찍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i가 하나 감소를 해요. 자, 그럼 얘는 8이 되겠네요. 현재 i 값은. 자, 다시 이제 0보다 크니까 오케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비교식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8번지 값이니까 8이네요. 8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LG로 넘어가서 별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 별이 찍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서 한 사이클 감소합니다. 그래서 i의 값이 이번에는 7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직 범위 해당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7번지 값이니까 7이네요. 자, 7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 결국에는 1과 같죠. 홀수 값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수행을 하니까 출력을 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당연히 7이 나오게 되겠죠. 7 형태로 찍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감소합니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자, 6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은 0이니까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별을 찍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감소합니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도 범위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5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1이랑 같죠.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감소합니다.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는 짝수가 되는 거니까 별이 찍혀 나와야겠죠. 여기 별 찍혀 나오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감소합니다. 3이 됩니다. 범위는 아직 해당돼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3 나누기 2 하면은 1이랑 나머지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당연히 3이 찍혀 나오게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감소합니다. 2가 되고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2 나누기 2 하면 짝수니까 여기로 빠지게 되겠네요. 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면서 i가 하나 감소합니다. 1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1 나누기 2 하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찍게 되니까 결국에는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하나 감소합니다. 0이죠. 0과 0은 같으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결국에는 얘는 이제 짝수가 되겠죠. 0은 원래 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빠지게 되겠네요. 그럼 별을 찍게 되니까 별 이렇게 찍혀 나오겠죠.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0보다 작게 되니까 조건이 안 맞죠? 반복문 탈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얘가 나와야 되겠죠. 97531 사이에 별을 이렇게 찍어줘서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별이 찍혀 나오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나왔나요? 네, 이렇게 해서 분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압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어를 고르세요. 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일단 좀 기본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리눅스는 일단은 왜 사람들이 많은 기업체나 이런 데서 왜 많이 쓰냐면은 무료 소프트웨어라서 그렇습니다. 네, 무료 소프트웨어거든요. 우리가 윈도우즈는 이거는 저기 유료죠, 유료. 원래 이걸 쓰려면 유료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프리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많이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파일을 압축할 때 대표적인 확장자가 바로 TAR
이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사실 타르, 여러분 저 타르 아시죠? 타르 예, 타르 뭡니까? 담배. 타르 많이 들어보는 게 담배에서 이 타르라는 성분이 있죠. 좀 이제 제가 이것도 물론 편법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것도 원래 보면 그 내용물을 감싸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뭔가 내용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겉에 이렇게 하얀 팩으로 감싸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이렇게 팩으로 감싼다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압축.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쫙 펼치면은 내용물이 아래 넓게 보이는데, 얘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잘 감싸면은 말 그대로 이런 게 내용물을 압축한 개념이랑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개념으로 할 때는 바로 TAR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당연히 이제 압축 보통 표준으로 쓰는 게 원래 이걸 많이 쓰죠. zip 파일. 네, 근데 리눅스는 TAR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입니다. 자, 얘도 처음에 변수 선언을 먼저 했네요. IJSUM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한 값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JSUM 해가지고 3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sum이라는 값은 0으로 초기화를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 봤더니 반복문을 만났네요. 자, 그래서 반복문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사이클로 반복을 해라 라고 이렇게 코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또 반복하려고 해놔봤더니 안쪽에 반복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중 반복문이네요. 이중 반복문, 중첩 반복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J를 0부터 J가 I 값에 도달할 때까지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반복문이 나오죠. 자, 이게 반복문 진입했는데 그 다음에 if 함수가 나왔어요. if 함수가 나왔어요. 예. i가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랑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처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근데 뭘 처리합니까? sum을 하나씩 증가시켜라. 예,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sum은 sum 플러스 1이랑 같은 말입니다. 좀 구분하세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씩 증가한다. 그럼 조건이 위에 게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예, 위에 게 아닌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이랑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홀수가 되는 거고 얘는 짝수가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는 뭘 처리해라? 이 계산식을 처리를 해라. 그래서 sum은 이것도 풀이를 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sum은 sum 플러스 j랑 같은 말이에요.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는 걸. 자,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반복문 탈출을 다 하고 나면 얘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얘를 출력을 해라. sum 값을 출력해라. 실행 결과 맞추는 겁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보자. 자, 처음에 IJ는 뭐 그냥 선언한 거고 sum은 0이에요. 오케이. 자, 현재 sum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i를 증가시키라 그랬습니다. i는 현재 얼마가 됩니까? 자, 이거 제가 변수 선언을 조금 바꿔서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I, J 이런 식으로 갈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I 값을 하나 찍고요. 네, 여기에 J 값을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각각. 자, 그러면은 I도 현재 처음엔 초기 값이 0으로 됐어요. 그럼 J도 0이 되겠죠, 당연히. 네, 둘 다 0입니다. 자, 안쪽 반복문 진입합니다. 여기 안쪽 반복문 진입하죠. 자, i가 현재 0이죠. 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당연히 0이랑 나누어 떨어지죠. 뭐 당연한 얘기죠. 짝수니까. 그럼 여기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sum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um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조건은 수행 안 하겠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j를 1 증가시키게 됩니다. j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현재 지금 j가 1이고 여기는 뭡니까? i가 0이죠. 자, 누가 더 큽니까? j가 더 크죠. 그럼 이 반복문은 탈출을 해야겠죠. 네,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겠죠. 자, 바깥 반복문으로 넘어와서 i가 1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비교해 보니까 4보다는 작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안쪽 반복문에. 자, j 쪽 반복문 진입해서 j는 다시 0이 됩니다. 자, 비교해 보는 거죠. j가 오케이. i보다 작아. 당연히 그죠. 0과 1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자, i는 현재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은 얘는 짝수가 아닌 홀수로 가겠죠. LG 2% 가겠죠. 그러면 얘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sum은 sum 플러스 j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sum의 값은 1이죠. 1 더하기 j를 한 거니까 j는 현재 얼마예요? 0을 한 거죠. 1 더하기 0 하면 1이 된 거죠. 자, 그럼 sum 값은 현재 1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로 또 들어가서 j가 하나 증가하게 되면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교했을 때 자, 1과 1은 서로 같은 거죠? 오케이,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1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은 당연히 얘는 홀수기 때문에 여기로 빠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sum 플러스 j를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1 더하기 1을 하게 돼서 2가 되겠죠. 네, 그럼 현재 sum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2가 됐습니다. 자, 비교해 봤더니 맞지가 않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빠져나가고 여기로 나가서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4보다 아직 작으니까 또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j는 다시 0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j는 0이고 i는 2가 되니까 오케이, 대소 비교 맞죠? 자,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현재 i가 2니까 얘는 짝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실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sum을 하나 증가시키게 되면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여전히 아직 대소 비교가 맞으니까 얘로 진입하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은 이번에는 i가 여기 똑같이 짝수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sum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얘는 4가 됩니다. 자, 다시 j 쪽으로 또 이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번에는 2가 됩니다. 자, 증가하니까 비교해보면 같죠? 또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이번에도 역시 2 나누기 2에서 짝수가 되는 거니까 sum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5가 됩니다. 자, 다시 반복문 올라가면서 j가 증가합니다. 3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소 비교가 맞지가 않죠? 반복문 탈출하게 되겠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i 증가해서 3이 됩니다. 자, 4하고 3 비교하는 거니까 아직 작죠?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j는 다시 0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맞으니까 여기 0은 당연히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자, 얘는 i가 현재 3이죠? 자, 그러면은 3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당연히 얘는 홀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j는 현재 0이니까 자, sum 값은 현재 5고 5 더하기 0을 하게 되니까 얘는 그대로 5가 유지가 되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하나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소 비교 맞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i는 현재 여기 보면은 3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홀수로 빠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얘를 또 수행합니다. 자, 5 더하기 1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가면서 j가 하나 증가합니다. 2가 되고요. 자, 역시 비교해보면 아직 맞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는 i 값은 여전히 홀수로 빠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sum 플러스 j를 하게 됩니다. 자, 6 더하기 2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8이 되겠죠. 자, 다시 반복문 타고 올라갑니다. j가 이번에는 3이 됩니다. 자, 서로 같죠? 오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전히 얘는 i 값이 3이기 때문에 홀수로 빠지게 되겠죠? 여기 구간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썸 더하기 제를 하게 되니까 8 더하기 3분에서 11이 됩니다. 자, 다시 반복문 타고 올라갑니다. j 가 4가 됩니다. 이젠 대소 비교가 안 맞죠? 네, 반복문 탈출하고요. i가 하나 증가를 하게 되겠죠? 4가 됩니다. 자, 같은 값이니까 조건 맞죠? 안 반복문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j 자리는 다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범위는 맞으니까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짝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돼야 되겠죠? 썸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1 증가하니까 12가 됩니다. 올라가면서 j가 증가합니다. 1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작죠?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4 나누기 2에서 또 짝수에 해당되니까 썸 플러스 플러스 하게 돼서 13이 됩니다. 자, 올라가면서 i가 증가합니다. 2가 됩니다. 자, 조건 여전히 맞죠? 여기 또 들어가서 진입합니다. 그럼 또 역시 이번에도 짝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4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짝수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썸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14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문 또 해야 됩니다. i가 올라가면서 3이 되고요. j죠? j가 올라가면서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비교해보면은 3하고 4니까 조건 맞죠? 안에 진입합니다. 자, 이번에도 짝수에 해당되는 거 썸 하나 증가해야겠죠? 15가 됩니다. 다시 j가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4가 됩니다. 자, 같은 값이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 짝수죠? 여기 증가해야 되겠죠? 16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문 타고 올라가면서 j가 5가 됩니다. 자, 이제는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안쪽 거 탈출하고 바깥쪽 반복문이 5가 됩니다. 자, 여기도 비교가 맞지가 않죠? 그럼 이쪽 반복문도 탈출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가게 되겠죠? 출력을 하게 되면 썸 값은 현재 얼마? 16이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출제됐던 알고리즘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랑 분명히 다른 구조의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홀수냐 짝수냐를 구분하는 알고리즘 패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을 영어 앞글자를 따서 ACID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하나의 연산의 집합 또는 그 논리적 작업 단위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꼭 한번 더 검색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네, DB 관련된 문제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차수와 카디널리티 구하기. 자, 차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겁니다. 이름, 학번, 거주지, 통합 형태, 학과. 자, 이게 바로 차수입니다. 그래서 차수는 5개가 되고요. 이걸 영어로 디글이라고도 원래 합니다. 여기 디글이라고 적을게요. 알고 계세요? 다음 카디널리티입니다. 카디널리티라는 거는 레코드의 개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네. 그래서 김희박, 이원재, 지원호, 임원단에 대한 프로필 전체 레코드 정보가 총 4명에 대한 프로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은 4명짜리이기 때문에 카디널리티 개수는 4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명단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것만. 네, 이게 바로 카디널리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함수 쪽 먼저 해볼게요. 자, n이라는 값에다가 10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대로 저 똑같이 해볼게요. 네, n이라는 값에다가 10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increase 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 라고 했어요. 네, 함수 호출한 거죠.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n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n 값을 그대로 정수 타입으로 출력해라 라고 있습니다.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리턴 제로 끝나게 되겠죠. 네, 별다른 게 없네요. 자, 근데 이 increase n이라는 함수가 이제 상단에 선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봤더니 이렇게 void 타입으로 해가지고 선언이 됐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0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n 값은 현재 10이에요. 자, 10을 여기다가 넘기게 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어떻게 됩니까? 10 더하기 1을 해서 여기 n 값이 10이 됐죠. 맞죠? 여기 현재 10이에요. 근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는 내가 지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히 풀 수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increase 함수에 있는 함수의 n 변수는 얘는 지역 변수입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지역 변수예요. 그 다음 메인 함수 쪽에서 선언된 이 n이라는 변수도 여기도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라는 개념은 그 함수에 속해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n이라는 변수 자체가 얘는 메인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는 n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increase 함수에 존재하는 n도 여기 increase 내에서만 쓸 수 있는 n이라는 변수예요. 즉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변수입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 변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게 10을 더하게 되니까 11로 되겠죠. 맞죠? n은 n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 원래 1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1을 해서 11이 됐는데 11이 여기에 저장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얘는 결국에는 이 increase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 이 시점, 여기 막대기 제가 지금 찍어 놓은 시점 있죠? 이 시점에 넘어갔을 때는 이 n이라는 변수는 이미 증발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요. 네, 실행 됐잖아요. 실행 끝나고 나면은 얘는 사라져요. 함수의 존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증발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변수는 변함이 있나요? 아니요. 여전히 10을 유지하죠. 왜냐면은 얘랑 얘는 같은 변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대로 독립된 별도의 n 변수 10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출력해보면 10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결과는 10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굳이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를 만약에 11로 나는 찍고 싶어요 그러시다면 여기에 원래 리턴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리턴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n을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11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구구조가 아니잖아요. 아예 리턴 자체를 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냥 사라진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19번 네, 실행 끝났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SQL문이 실제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문서에 적어놓은 이 SQL문은 시험장에서 나왔던 SQL문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마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이 본 SQL문과 다를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제가 스크랩해 온 거거든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데 자, as select라고 하는 게 원래 앞전 몇 회차에선가 이게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as select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다 뜻풀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앞전에 왜 그런 거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as 그러면은 원래 그 as라고 하는 게 우리 그런 거죠. 그 별명 붙인다. 제가 이렇게 아마 해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B에서 테이블을 설계를 할 때 보면 그래서 필드명을 영어 단어로 입력을 하거든요. 원래 필드명을 영어로 지정해요. 한글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보통 한글을 원래 뭐 쓰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무슨 뭐 UTF 뭐 이렇게 뭐 해서 언어 코드 뭐 호환 때문에 뭐 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좀 빼고,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원래 테이블 설계를 하려면 보통 영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원래 DB에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 사이트에 우리 로그인 할 때 네이버 로그인 창이 어떻게 뜹니까? 로그인 페이지 보면 거기에 아이디,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떠 있고, 여기에다가 그 빈칸에다가 아이디 입력하죠. 맞죠? 뭐 그래서 뭐 A, B, C, D 1, 2, 3, 4 뭐 이렇게 아이디 입력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별 형태로 이렇게 막 찍혀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로그인 페이지에 내가 입력하는 칸 두 칸에다가 입력 요소를 실제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뷰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뷰. 그러니까 껍데기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달성이 끝나면은 아예 페이지 자체가 그냥 날아가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일회용성 테이블을 보통 쓸 때 뷰를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DB 내부에서는 얘네가 네이버 측에서 아마 이렇게 설계했을 거예요. 아이디 필드는 아이디, 그 다음 여기는 뭐 PW, 뭐 PASSWRD. 원래 이렇게 영어로 필드를 짜거든요. 얘를 그대로 찍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아이디 이렇게 한글로 하고, 여기를 패스워드 이렇게 한글 방식으로 뭔가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찍어준다. 그래서 보통 이거 as를 그때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붙여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셀렉트가 되는 거죠. 얘는 원래 뭡니까? 검색이죠, 검색.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검색하는 거. 그래서 뭔가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검색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우리가 보통 인터넷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기능을 하는 역할이 바로 add select다 라고 하셔도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add select가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거는 뭐 이거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1회차보다는 쉽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댓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합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고리즘이 어려운 것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내가 좀 이렇게 나오긴 했어도 나는 아직 이게 문제 나온 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공부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거 참고자료로 하셔서 다음 회차 시험에서는 3회차에서는 꼭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2년도 실기 2회차 20문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